안녕하세요. 화학을 쉽게 만들어주는 크사화학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의 유용성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이 단어는 크게 세 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의식주의 화학, 두 번째, 탄소화합물, 그리고 세 번째, 탄화수소입니다. 그럼 의식주의 화학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의식주 중 먹을 것, 식에 대해 살펴봅시다. 사망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요. 원시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 식량을 얻다가 돌을 이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게 되었죠. 이전까지는 자연재해와도 같았던 불을 사용하면서 인류는 농경지를 개간하고 흙을 구워 단단한 토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답니다. 또한 강도가 높고 여러 형태로 가공이 가능한 철을 재련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단단한 농기구를 만들어 식량의 생산량이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수확률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식량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는 것, 의에 대해 살펴봅시다. 초기 인류는 마치 야생동물과 같이 털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러한 털이 사라지면서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러한 천연 섬유는 질기지 않고 색이 단조로웠으며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죠.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의 개발 이후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로나이트랄 등 다양한 첨단 섬유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옷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합성 염료의 개발 이전에는 색을 내기 위해 곤충, 식물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천연 염료들은 구하기 어려웠고 귀했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 등 일부 사람들만 옷에 색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성 염료의 개발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색의 옷을 싼 값에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곳, 주에 대해 살펴봅시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인류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무, 흙, 집 등의 천연 재료를 이용해 집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견고하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었고 또한 연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 자재의 개발 이후 굉장히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음은 물론 튼튼하고 수명이 긴 거대한 건축물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도시에 수용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 장, 탄소화합물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00만 종의 화합물 중 90% 이상이 탄소화합물로 분류될 만큼 우리 주변에는 탄소화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화합물은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수소, 산소 혹은 질소 등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종류를 가지는 이유는 탄소가 4개의 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합 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양 혹은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탄소화합물의 대표적인 분자로는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탄화수소로 넘어가 볼까요? 탄화수소란 무엇일까요? 탄화수소란 탄소화합물 중 오직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탄화수소는 구성 원소가 단 2종류뿐이지만 탄소 원자의 결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화합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답니다. 탄화수소는 크게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포화탄화수소는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인 탄화수소를 의미하고 불포화탄화수소는 그와 반대로 이중 혹은 삼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탄화수소를 이야기합니다. 각각은 사슬 모양 탄화수소와 고리 모양 탄화수소로 또다시 구분지을 수 있답니다. 포화탄화수소인 사슬 모양 탄화수소는 알케인이라고 하고 포화탄화수소인 고리 모양 탄화수소는 사이클로알케인이라고 합니다. 불포화탄화수소인 사슬 모양 탄화수소는 알켄과 알카인으로 구분되어지고 불포화탄화수소인 고리 모양 탄화수소는 사이클로알켄 혹은 방향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우선 사슬 모양 탄화수소에 대해 살펴봅시다. 사슬 모양 탄화수소 중 제가 설명한 것처럼 포화 탄화수소, 즉 단일 결합들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를 알케인이라고 합니다. 알케인의 경우 탄소의 개수가 N개라면 수소의 개수는 2N 더하기 2개이며 그리스어 접두사와 에인을 붙여서 명명합니다. 즉 탄소의 개수가 1개라면 접두사 메타를 붙여 메테인, 탄소의 개수가 2개라면 접두사 에타를 붙여 에테인이라고 명명하게 되죠. 각 탄소의 결합 형태는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또한 탄소의 개수가 같더라도 결합한 모양이 다른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탄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알케인은 무극성이라는 성질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사슬 모양 탄화수소 중 불포화 탄화수소는 크게 알켄과 알카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탄화수소의 경우 알켄, 삼중 결합을 포함하는 탄화수소의 경우 알카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중 결합이 단 한 개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즉 하나의 알켄 혹은 하나의 알카인에 이중 결합 혹은 삼중 결합이 단 하나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탄소의 개수가 N개라면 알켄의 수소 개수는 2N개, 또 알카인의 수소 개수는 2N 빼기 2개가 존재합니다. 알케인과 비슷하게 그리스어 접두사에 N 혹은 아인을 붙여서 명명합니다. 즉 탄소가 2개인 알켄은 에텐, 탄소가 2개인 알카인은 에타인으로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각 탄소의 결합 원소는 알켄 같은 경우는 정삼각형, 알카인 같은 경우는 직선 구조를 이룹니다. 다중 결합한 탄소의 위치가 다른 이성질체가 존재하고 알케인과 마찬가지로 알켄과 알카인 모두 탄소수가 많을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두 번째 결합부터는 오직 하나 있는 단일 결합 그 자체를 끊는 것보다 쉽다는 성질에 의해 알켄과 알카인은 두 번째, 즉 이중결합 혹은 세 번째, 즉 삼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다양한 시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리 모양 탄화수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리 모양 탄화수소는 탄소 원자들이 만든 고리가 존재하는 화합물입니다. 이 고리가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사이클로알케인, 이 고리에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이클로알켄이라고 명명합니다. 탄소의 개수가 N개라면 사이클로알케인의 수소의 개수는 2N개, 또한 이중결합이 단 하나가 있는 사이클로알켄의 수소의 개수는 2N-2개가 됩니다. 고리 모양 탄화수소에는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불리는 특이한 녀석들이 있답니다. 이 방향족 탄화수소는 각 분자마다 분자 특유의 향을 지니기 때문에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탄소 원자들과 탄소 원자들 사이에 단일 그리고 이중 결합이 섞인 특이한 형태의 구조를 지니는데 이 때문에 공명 구조라는 특이한 형태를 띠게 된답니다. 6개의 탄소가 모두 공명 구조를 이루며 평면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벤젠 고리 형태가 기본형으로서 존재하고 이 각 탄소에 결합된 하나씩의 수소가 치환되는 반응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게 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